네, 안녕하세요. 파맥스입니다. 파맥스는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 해외 약대 재학생들이 약대에서의 완벽한 GPA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학업 티칭을 하고 이후에 또 한국으로 리턴해서 한국 약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 이제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이라든가 국가고시를 치러야 하는데요. 이 한국 약사 예비 시험까지 티칭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맥스에서 이번 11월 25일에 온라인 줌을 통해서 미국 약대 재학생 과정을 완벽한 GPA를 받고 이제 나플렉스까지 통과한 전략, 그리고 이제 곧바로 한국 약사 예비 시험까지 통과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공개하게 되는지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약사님이신 한나 약사님하고 함께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나 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나 약사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21년에 미국에서 약대를 졸업했고요. 현재 지금 미국 약사이자 파맥스의 튜터인 한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페이지 한번 볼게요. 미국 약대 재학생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 팜디 4년간의 과정을 끝낸 후에 곧바로 나플렉스 미국 약사 시험이죠. 이 시험을 치르게 되고 이제 끝나자마자 두 갈래 길이 나오죠.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의 약사 취업일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곧바로 한국으로 리턴해서 본격적으로 한국 약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죠. 이제 물론 미국에서 약사로 취업하신 분들도 약대에서 학습했던 것들을 이제 더 익기 전에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한국 약사 시험을 곧바로 치르는 약사님들도 많으십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국의 약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 1차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한국 약사 예비 시험, 그리고 2차로 약사 국가고시 모두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약사 예비 시험의 합격률이 상당히 낮기도 하고 해외 약사님들이 그 체감하시기로 상당히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여기 자료 보시면 2020년도 해외 약사들을 위한 이제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이제 금년 2022년까지 총 3회 시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여기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제 금년에 조금 더 합격률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이죠. 한나 약사님은 이제 금년 3회 약사 예비 시험 치르시고 고득점으로 합격까지 하셨는데 이번 약사 예비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시험을 치러본 결과 약사 예비 시험이 미국이나 호주 등 이제 해외 약사님들에게 어떤 점에서 이제 어렵다고 느껴지게 될까요? 일단은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은 외국 약사들한테 생소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서양권은 임상에 좀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하는 반면에 한국은 임상 이외의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그게 또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약사 예비 시험 과목을 공부했을 때 좀 이걸 왜 배우지 싶은 과목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과목들이랑 이런 내용들이 익숙지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약대를 졸업은 했는데 거의 모든 걸 다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외국에서 약대 나온 게 쪼끔 쓸모 없어지는 느낌에 살짝 우울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대로 혼자서 고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쪼끔 힘든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공부뿐만이 아니라 멘탈적으로도 힘든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약사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을 공부하는데 가장 적당한 공부 기간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학생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1년 올인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10 월부터 예비 시험을 보는 7월 초까지 그냥 쉼 없이 달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공부에만 올인을 했었던 거죠. 근데 내용 자체도 생소해서 그런 게 있지만 일단 예비 시험 자체가 해외 약사를 떨어뜨리려고 만든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 양이 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해서 안 되고 그 옆에 것까지 다 봐야 된다는 그런 점이 또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네, 그렇다면은 뭐 결국 이제 해외,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해외 약대를 졸업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공부를 시작한다. 그때부터 스타트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약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1년, 많게는 이제 2년,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쵸, 그쵸. 이제 최소 1 년은 걸린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시험이 1 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떨어지게 되면 다음 연도까지 공부를 또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2 년, 3년 이렇게 이제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보는 나플렉스 이런 거랑 다르게 한 번에 집중해서 잘 해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컸었고, 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시간을 많이 버리게 되니까 단축시켜서 빨리 사회에 나가려면 공부를 되도록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뭐 금년 3회 약사 예비 시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명 중 2명 정도는 1년 만에 합격을 하게 되는 거고 10명 중 8명은 2년 또는 3년 이상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쵸.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그 미국 약대 재학생을 기준으로 이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호주는 약대 과정이 이제 5년, 그다음에 영국은 4년 또는 5년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 약대의 경우 이제 팜디 과정이 4년입니다. 그래서 그 4년 과정을 끝낸 후 곧바로 나플렉스 미국 약사 시험을 치르고 MPJ 시험에 이어서 곧바로 이제 그 약사면을 취득하게 되죠. 보통 이렇게 약사 면허를 취득하자마자 한국 약사 시험을 위해서 한국으로 같은 해에 리턴을 해서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을 준비하게 되죠. 정리하면 미국 약대 졸업 후 한국으로 리턴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next year 7월에 있게 될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을 준비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행해지고 있고요. 그럼 약사 시험까지 보통 9에서 10개월, 11개월 정도가 남게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나 약사님은 한국으로 리턴하셔서 곧바로 이제 약사 예비 시험을 10월부터 준비하셨다고 했죠? 네. 그러면은 한 10개월 정도 딱 되네요. 그렇죠? 그쵸. 어, 만약에 한나 약사님이 여기서 만약에 이제 미국 약대를 졸업한 해에 곧바로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셨다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게? 만약에 그랬다면은 음. 훨씬 제가 좀 덜 지쳤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이런 프로세스 자체도 그렇고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학교가 끝나서 다 끝난 느낌인데 다시 시작한다는 이런 거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졸업한 연도에 바로 예비시험 붙고 또 국가고시까지 붙는다면은 그게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 지금 한나 약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부터 혹시라도 선행학습을 준비해서 같은 해에 나플렉스와 같은 해에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을 치러서 합격하시게 되면 그 결과라는 거는 결국은 다른 학생들보다 이제 국가고시까지 해서 한국 약사 면허까지 취득하고 곧바로 한국에서 취업을 할 때 거의 1년 이상의 시간을 세이브해서 그만큼의 이제 연봉도 소득도 올릴 수 있게 되는 결과겠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한나 약사님,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론적이어야 이제 미국 약대 졸업하자마자 한국 약사 예비 시험에 도전하고 합격한다면 많은 시간 세이브한다. 이거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건 뭐 당연히 이론적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냐라고 할 텐데 어, 그만큼 이제 미국 약대 재학생 과정도 쉽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행학습을 병행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거는 일단 전적으로 좀 학생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해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바쁜데 이런 선행학습까지 병행을 하려면 일단 쉬는 시간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현실적일 거고요. 친구들이 같이 놀 때 학교 시험이 끝나서 놀고 있는데 나는 못 놀고 또 공부해야 되고 이런 상황도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좀 다 견디신다면은 바로 합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합격을 못 하시더라도 일단은 예비 시험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미국 약사들에겐 굉장히 익숙지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한번 어떤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 놓을 수 있다는 이거 자체가 진짜 본격적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게 될 때도 굉장히 큰 부스터로 작용을 해서 부담감이 조금은 이제 덜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보든 선행학습은 좀 장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약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선행학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셔 주셨는데 그러면 왜 가능한지 그다음에 미국 약대 과정과 한국 약사 예비 시험에 관련된 과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이 부분부터는 이제 어, 약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한국 약사 예비시험 과목에 의학화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은 미국에는 medchem과 굉장히 이제 유사한데, 근데 이 의학화학과 medchem은 SAR이라는 부분이 많이 겹치고요. 양리단, 즉 파르마코포어를 배우는 이런 부분은 겹치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더 이 약품이 왜 이렇게 개발이 됐는지
이 약품이 출발은 어떤 물질에서 했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서 뭐 예를 들면 시메틴이 됐다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공부량이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의학화학이 조금 더 넓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다음 과목은 약제 약동학인데요. 미국에서는 수직이랑 도세지 포 키네틱 이게 이 과목이 이제 해당이 돼요. 근데 미국에서 키네틱 개념을 잘 익혀 놓으시면은 한국 약동학은 이제 별로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팔모스릭을 이제 학습하실 때 뭐 부영제 같은 거 열심히 암기를 해 놓으시면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포커스가 조금 더 다른데요. 미국의 약제학은 조금 더 약사로서 약을 그냥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면 한국은 정말 내가 약을 제조한다, 제조 공장에서 일하려면 알아야 되는 그런 좀 지식들을 배우기 때문에 좀 더 깊게 들어간다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방약학 독성학인데요. 미국에서 톡시콜로지가 모든 학교에서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maybe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만약에 톡시콜로지를 이제 배우셨다면은 독성학 부분의 일부가 이제 커버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예방약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미국에서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초면인 부분이 많고요. 이 예방약학에서는 환경과 식품 첨가물, 또 보건위생, 영양건강, 화학물질 독성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은 인체생리, 병태생리인데요. 일단은 이거는 미국 과목 중에는 피지올로지, 패토피지올로지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네, 인체생리학은 미국 약대와 굉장히 내용이 좀 유사해요. 근데 병태생리학은 미국에서보다 훨씬 더 깊게 파고드는 느낌이 있고요, 한국이. 한국 약대생들도 많이 병태생리학은 좀 포기하는 과목이라고 이제 알고 있고, 인체생리학은 약사 예비 시험에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에서 만약에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면은 한국에서 공부하실 때 뭐 그렇게 다른 과목보다 크게 어려움을 겪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은 미생물학 그리고 면역학인데 미국에서 임뮤놀로지, 바이올로지, 엔티인펙티브 이거를 들으시면은 그래도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국 약사 예비 시험과 미국의 다른 점은 미국은 이 부분 역시 테라피에 관련된 거 그리고 임상에서 내가 진짜 알아야 되는 지식을 배운다면 한국에서는 페니실린의 출발 물질, 뭐가 생합성된 거고 반합성된 거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개념들을 많이 다루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배우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한국에서는 가르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미국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하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은 실무 실습인데요. 실무 실습은 테라퓨틱의 일부분, 그다음 세미나, 즉 환자 케이스를 다루는 그런 클래스, 또 드러그 리터처 한마디로 바이오스탯이라는 과목이라고도 불리죠. 또 어드밴스 키네틱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합쳐서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솜노트 쓰는 법, 뭐 TDM 하는 법, 연령별 금기 약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약물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미국 약대에서 만약 열심히 해 놓으신다면은 실무 실습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다음은 약리학, 파르마콜로지와 약물치료학, 테라퓨틱인데요. 일단 이 두 과목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약 열심히 해 놓으신다면은 정말 예비시험 공부하실 때는 거의 손도 안 대도 될 정도로 이 과목이 이제 거의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약리학은 99% 정도의 공부량이 감소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약물치료 같은 경우에 70%라고 써 놓은 이유가 뭐냐면 한국과 미국에서 고혈압에서 혈압을 정의하는 이런 커트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잡아야 돼서 저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근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 열심히 해 놓으신다면 거의 공부하지 않으셔도 예비 시험에서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합성의 기초 올고 또 올게닉 케미스트리랑 겹치죠. 이 부분은 또 언더그래드 때 배우는 올고랑 똑같은 거고요. 그때 만약 잘 해 놓으시고 노트 만들어 놓으신 게 있다면은 예비 시험 공부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다음은 생화학 바이오캠인데요. 이것도 미국 약대에서 학습하는 바이오캠과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바이오캠 잘 해두시면은 이 과목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미국 약대 유사 과목이 없어요. 근데 첫 번째 과목이 분석인데 여기 안에 계산과 기기 파트, 정성 기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예비 시험에서 저희는 계산하는 파트랑 기기라고 하는 파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요. 이 부분은 분광광도법 등 이렇게 약을 더 작은 물질로 쪼개고 약이 아니더라도 그런 물질들을 쪼갰을 때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고 약간 이런 걸 배우는 과목이고요. 또 품질 제조 시험법은 약 공장,
에서 약을 만들 때 어떤 부분을 이제 법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뭐, 예를 들면은 품질 제조 파트와 뭐 제조 파트가 품질 파트와 제조 파트가 있는데, 이 두 부서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조금 더 약을 만드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그 부분에서 중요한 거를 배우고, 역시 미국에서 유사 과목이 없습니다. 또 약물 행정은 한국의 약물 행정이기 때문에 약국 경영에 대한 거, 마케팅에 대한 거, 뭐 약국에서 약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되는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요. 미국 약대에서 만약에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비즈니스에 대한 걸 조금 배우신다면은 약물 행정의 일부분이 커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은 물리학학 고분자, 물리학학 연력학 파트인데요. 이 부분은 한국의 약제학이랑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요. 이 약제학은 조금 더 약제에 관한 걸, 수릭에 관한 걸 이론적으로 배웠다면 여기서는 그거를 조금 더 물리학적으로 바라봐서 그런 개념을 적용시켜서 이제 배우는 과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약품 합성학인데, 이 의약품 합성학은 뭐냐면 어떤 약을 만들 때 이 약을 어떤 제법을 사용해서 만든다라는 그 제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물질에 어떤 시약을 넣으면 어떤 약이 나온다를 각각 이제 외우셔야 되고, 제법과 안에 들어가는 뭐 물질들에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약의 스트럭처 이런 것도 외우셔야겠죠. 그다음 이제 생약학인데, 생약학은 미국에서 만약에 파르마코그노시라고 생약학을 배우셨다면은 한 5% 정도 커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이거는 100%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암기 과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자세하게 여기 공부량 그뭐 50%에서 70%, 99%까지 나중에 약사 예비 시험 준비할 때 공부량이 감소한다. 왜 감소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면은 이렇게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한나 약사님이 같이 진행할 11월 25일 온라인 줌 설명회에 참여하시면 지금보다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실한 전략들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설명회에 꼭 참여해 봐야겠죠? 그래서 설명회 참여만으로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해외 약대 재학생들 미래가 달라질 수 있고 1년 이상의 시간을 세이브할 수도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저희 그 한나야 미국 약사님과 함께 진행하는 11월 25일 저녁 7시 온라인 줌 설명회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 설명의 순서 대략 이렇습니다. 첫 번째, 미국 약대 학생, 미국 약대 과정부터 졸업, 라플렉스, 한국 약사 예비시험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 예정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미국 약대 과정에서의 한국 약사 시험 선행학습,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들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 볼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서 약대 재학생 과정의 주요 과목, 그리고 난이도 높은 과목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병행뿐만 아니라 미국 약대 내에서 또 GPA도 많이 완벽하게 획득해야 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전략, 그리고 이제 약사 예비 시험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팜디 이수 과목들과의 연관성,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한나 약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그 미국이나 호주 쪽에 이제 약사 예비 시험 거의 탑 클래스 정도로 고득점을 받으셨던 분들, 그 미국 약사님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저희 파맥스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고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을 같이 설명하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홈페이지 여기 저희 그 도메인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요 판메디랩.com 이쪽에 들어오시면 이런 페이지가 있을 거고 페이지에서 참석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라든가 아니면은 전화상으로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 참여해 주신 한나 약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럼 영상 이도록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11월 25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